안녕하세요. 수박겉닦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그 중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형식인 12제 후연표를 통해 춘추시대의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데이터 분석이라는 현대적인 관점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표라는 객관적인 형식을 통해 사마천이 말하고자 했던 냉철한 현실주의 사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데이터로 입증하는 춘추시대 질서의 재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기의 12제 후 연표를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보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표의 데이터 구조, 즉 기록의 밀도나 공백, 그리고 사건이 배치된 열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공자의 춘추와 비교하며 대의명분을 중시한 사관과 힘의 현실을 기록한 사관의 근본적인 방법론 차이를 밝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질문입니다. 사마천은 왜 본기, 세가, 열전 외의 표라는 독창적인 형식을 만들었을까요? 표는 단순히 시간을 나열하는 선형적 연대기를 넘어섭니다. 동시대의 수많은 행위자, 즉 주왕실과 12제 후국을 시간이라는 가로축과 행위자라는 세로축의 2차원 평면에 배치한 고대의 데이터 시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연표를 사마천이 춘추시대의 복잡한 권력 지형을 분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하겠습니다. 춘추시대를 다룬 두 개의 위대한 기록, 공자의 춘추와 사마천의 연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자의 춘추는 존왕양이, 즉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대의명분을 기준으로 춘추필법을 통해 사실을 가치에 맞게 재단합니다. 역사는 어떠해야 했는가에 대한 도덕적 평가서입니다. 반면 사마천은 역사는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묻습니다. 그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힘의 현실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가 불확실한 신화시대를 배제하고 검증 가능한 BC 841년 공화 원년부터 연표를 시작한 것은 가치가 아닌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역사서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실증적 태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첫째, 기록 밀도 분석입니다. 각 국가의 칸에 기록된 사건의 빈도를 시계열로 분석해 권력의 공백을 시각화합니다. 둘째, 비교 문헌학입니다. 춘추와 연표가 동일한 하극상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기록했는지 비교합니다. 셋째,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회맹 데이터를 통해 국제 질서의 중심축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규명합니다. 첫 번째 모듈입니다. 권력 공백의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가 비어있는 곳에서 역설적으로 권력의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12제 후 연표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행위자로 구성된 거대한 표, 즉 매트릭스입니다. 특정 연도, 특정 국가의 칸에 어떤 사건이 기록된다는 것은 사마천이 그 국가가 그 해에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기록의 밀도는 곧 권력의 밀도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데이터를 시계열 분석하면 명백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춘추 초기, 즉 서주 말기에는 비록 혼란기였지만 주 왕실의 칸에는 왕의 즉위, 임명, 공화 통치 등 국가 핵심 이벤트가 기록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기록 밀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패턴. 주 평왕이 낙양으로 도읍을 옮긴 동주시대에 들어서면서 주 왕실 칸의 기록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왕의 즉위와 사망 외에는 어떤 정치적 행위도 기록되지 않는 데이터 공백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패턴, 바로 역상관관계입니다. 정확히 주 왕실의 데이터가 공백으로 변하는 그 시점부터 제나라 열의 기록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제황공 즉위 이후 견땅 회맹, 초나라 토벌, 규구 회맹 등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중대 사건들이 제나라의 칸을 빼곡하게 채웁니다. 이는 주 왕실의 권력 공백이 발생했고 그 공백을 패자인 제나라가 그대로 흡수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합니다. 주목할 점은 주 왕실의 데이터 공백이 단순한 자료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공백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사마천의 의도된 서술 장치입니다. 독자가 표를 가로로, 즉 특정 연도의 사건을 보기 위해 읽어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BC 651년 주 왕실의 칸은 텅 비어 있는데 바로 옆 제나라의 칸은 규구 회맹이라는 중대한 사건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 극명한 시각적 불균형은 독자에게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주역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자, 즉 패자가 그 답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결국 데이터의 공백은 정치적 존재감의 상실을 의미하며 기록의 밀도는 권력의 밀도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듈입니다. 여기서는 공자의 춘추필법과 사마천의 데이터 객관성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을 배치하는 방식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 역사를 서술하는지 살펴보시죠. 공자의 춘추가 대의명분을 위해 사실을 필터링했다면 사마천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배치함으로써 대의명분의 허상을 드러냅니다. 두 사관의 차이는 누가 이 사건의 주어인가? 라는 질문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춘추는 주 왕실이나 공자의 나라인 노나라를 중심으로 서술하려 하지만 연표는 각 사건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기록될 열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사례, BC 679년 견땅 회맹입니다.
이 사건은 제환공이 제우들을 소집한 사실상 천자의 고유 권한을 처음 행사한 하극상의 서막입니다. 공자의 춘추는 이 중대한 사건을 제, 송, 진, 위, 정이 견해서 만나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제환공이 주최했다는 핵심 주어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의 연표는 이 사건을 명백하게 제나라의 열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환공 7년 견해서 제우들과 회맹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회맹의 주도권이 제환공에게 있음을 데이터의 위치 그 자체로 확정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극적입니다. BC 651년 규구 회맹. 제환공의 패권이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주 양왕이 사신을 보내 절할 필요가 없다고 명합니다. 천자가 제우를 자신 이상으로 대우하는 춘추시대 가장 충격적인 하극상의 순간입니다. 춘추는 어땠을까요? 제우들이 규구에서 맹약하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왕실의 치욕적인 핵심 디테일은 대의 명분을 위해 완전히 생략됩니다. 반면 연표는 이 사건을 제나라 열에 기록하며 춘추가 숨긴 디테일, 즉 절할 필요 없다는 왕명과 이에 관중이 간언하여 환공이 결국 절을 한 과정까지 모두 기록합니다. 사마천은 이 사건을 단순한 하극상을 넘어 고도의 정치적 연극으로 통찰합니다. 힘이 없는 주 양왕은 절 면제로 패자의 환심을 사려 했고 제환공은 교만하여 절을 안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상관중은 이를 막습니다. 만약 환공이 절을 하지 않으면 오만한 제후가 되지만 절을 함으로써 천자의 명을 받드는 공인된 패자라는 명분을 획득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 불편한 과정을 생략하고 명분만 남기려 했지만 사마천은 이 과정 자체를 기록함으로써 힘의 현실이 명분을 어떻게 이용하고 제조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폭로합니다. 이 비교표는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BC 632년 천토회맹을 보시죠. 춘추는 제후들이 왕을 천토에서 뵙다 즉 조라고 기록하여 존왕행위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연표는 진나라 열의 왕을 소환하다 즉 소라고 기록합니다. 제후가 천자를 소환한 최악의 하극상을 춘추는 배알한 것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연표는 이처럼 데이터의 위치와 간결한 용어 선택을 통해 힘의 이동이라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드러냅니다. 세 번째 모듈입니다. 패자 중심의 국제 질서 재편. 회맹이라는 데이터를 통해 춘추시대의 국제관계 네트워크가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분석합니다. 춘추시대의 회맹은 붕괴된 주 왕실의 종법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규약 즉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연표는 바로 이 회맹의 상세한 로그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춘추 초기에는 주체자가 불분명했지만 제환공 등장 이후 회맹의 주체권, 즉 맹주는 명백히 패자인 제나라와 진나라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회맹과 전쟁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관계 네트워크를 시각화해 볼 수 있습니다. 패자가 등장하기 이전의 춘추시대는 이런 모습입니다. 주 왕실 노드는 명목상 중앙에 있지만 연결된 관계가 거의 없거나 약합니다. 전체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작은 클러스터로 분절된 무질서 상태이며 국제 질서를 이끄는 중심축, 즉 허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자가 등장한 이후, 예를 들어 제환공 집권기의 네트워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트워크의 중심, 즉 허브가 주 왕실에서 제나라로 명백하게 이동합니다. 제나라 노드는 대부분의 주요 제후국과 회맹으로 강력하게 연결된 허브 스포크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중심이었던 주 왕실은 이제 제나라라는 거대 허브에 연결된 일개의 스포크로 전락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새로운 패권 네트워크는 혈연이나 명분에 기반한 자발적 네트워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에 의해 강제되고 유지된 네트워크였습니다. 연표의 데이터를 추적하면 이 강제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패자인 허브가 회맹을 소집합니다. 만약 특정 제후국이 불참한다면 이는 허브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연표의 다음의 기록을 보면 패자가 그 불참한 나라를 토벌하다라는 기록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납니다. 춘추시대의 새로운 질서는 대의 명분이 아닌 힘의 논리에 기반한 강제적 네트워크였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마천의 통찰은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발견해낸 것에 있습니다. 이는 공자의 뜻과 사마천의 사실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공자가 뜻을 밝히기 위해 사실을 춘추필법으로 재단했다면 사마천은 사실을 표라는 객관적인 구조 속의 데이터로 병렬 배치합니다. 이를 통해 명분이라는 뜻이 힘이라는 현실에 의해 어떻게 무너지고 재편되는지 그 과정 자체를 드러냅니다. 사마천이 깨달은 것은 권력은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사실의 기록을 통해서만 심판받는다는 현실주의였습니다. 분석을 종합하면 12제후 연표는 춘추시대의 무질서만을 나열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질서 속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질서의 원리를 포착한 냉철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데이터 공백으로 낡은 질서인 주 왕실의 붕괴를 시각화하고 회맹 데이터를 통해 힘에 기반한 새로운 패권 네트워크를 증명하며 데이터의 위치를 통해 이 질서의 교체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사마천의 12제후 연표는 대의 명분이라는 낡은 운영체제가 붕괴된 후 힘의 논리와 패권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가 춘추시대라는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과도기적 과정을 냉정하게 기록한 데이터 보고서입니다. 사마천의 현실주의는 힘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냉소주의가 아니라
힘이 어떻게 현실을 규정하는지를 냉철하게 기록하고 분석하는 사관의 객관성 그 자체입니다. 오늘 수박 겉핥기에서는 사마천의 12제 후연표를 데이터 분석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